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드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선을 이용한 선 블렌드와 면에 적용하는 면 블렌드, 그리고 스파인 만들기라고 해서 경로를 따라서 모양 만들기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블렌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형에서 원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어떤 도형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면의 색깔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을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의 색깔을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색상을 놓을 때 여러 곳이 있었죠. 견본도 있었고 견본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견본을 선택해서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을 놓고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블렌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때 반드시 면의 색상은 없고 선만 색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적용 방법은 2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이 잡으신 다음에요. 오브젝트, 블렌드, 만들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두 색깔이 섞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블렌드와 그라디언트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맞습니다. 화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그라디언트는 단계를 지정할 수 없고 블렌드는 단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세요. 오브젝트, 블렌드, 풀기를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되는 방법이죠. 다시 컨트롤 Z를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으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미리 보기를 체크하시고 매끄러운 색상이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눌러서 지정된 단계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단계 설정이 나오거든요. 제가 5개를 하고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개가 지정이 되는데 시작의 원과 끝의 원을 제외한 안의 원 5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단계를 지정할 수가 없고 블렌드는 단계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정된 거리라고 있거든요. 얘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2mm 간격으로 생성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수정하실 때는 흰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점 있죠. 선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도 되시고요. 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형태를 클릭하시고 변화시키게 되면 모양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의 확장을 딱 눌러주면 우리가 이 확장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둘러싸기 왜곡에서도 확장이 있었고요. 블렌드에서도 확장이 있는데 이 확장이라는 얘기는 글자를 그림화시키는 윤곽선 만들기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부터 수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확장을 딱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룹 풀기를 딱 하시게 되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면 블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면 블렌드는 제가 도형에서 별을 하나 선택하고 별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색상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때는 아까는 선을 넣었지만 이때는 선을 없애고 반드시 면에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크기를 줄이실 때는 Shift 눌러서 줄여도 되고요. 왼쪽의 도구 상자에서 스케일 도구를 한번 써볼까요? 2번 클릭해서 한 20% 정도 하시고 복사가 아닌 확인만 딱 누르면 얘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색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리고 이 2개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블렌드는 반드시 선이 없고 면만 있으셔야 돼요. 자, 둘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 만들기 똑같죠? 이렇게 적용하시고 다른 데 클릭해 보니까 노란색이 앞으로 나오면 좋은데 노란색이 뒤쪽에 있는 것 같고
녹색이 어떻게 돼요? 앞쪽에 있는 것 같죠? 그 이유는 뭐냐면 노란색을 먼저 그렸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거고 녹색을 나중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브젝트 블렌드에 가서 블렌드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스파인 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딱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에 앞뒤 반전이라는 얘기는 아까 노란색을 먼저 그렸으니까 이번에 얘를 딱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녹색이 뒤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흰화살표로 수정을 좀 해볼까요? 예, 이렇게 잡아서 아래로 내리고 다시 노란 건 위로 올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봐서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 경우는 이걸 좀 부드럽게 하겠다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에 가서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여러분 여기 지정된 단계 있죠? 이 단계에 봤더니 216개가 지금 개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치를 300개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조금 더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개수가 더 많아지면 가장자리가 더 부드럽게 되는 거니까 이 수치를 올려서 좀 더 부드럽게 원하신다면 수치를 많이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확인을 딱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눌렀더니 색상이 어떻게 돼요? 얘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별 티가 나질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어떻게 돼요? 블렌드에 가셔서 확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그룹 해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색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옆으로 잠깐 밀어놓고 글자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쓴 다음에 서체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윈도우 문자의 문자, 그리고 서체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자, 색도 한번 적용시켜 보고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에 둘러싸기 왜곡의 변형으로 만들기 배웠었죠. 이것도 한번 적용을 살짝 해볼게요. 가로는 0. 네,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둘러싸기를 사용하신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확장을 딱 해주시게 되면 이제 문자 속성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스케일 도구를 이용해서 축소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축소를 하나를 하고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적용시켜 볼게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 만들기를 넣었더니 이렇게 적용이 되죠. 뭐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이렇게 단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시 한번 블렌드 옵션에 가셔서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어떻게 돼요? 지정된 단계를 뭐 한 200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넣었더니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복사한 것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블렌드에서 앞뒤 반전을 딱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큰 글씨가 앞으로 나오고 작은 글씨가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색이 같으니까 보이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블렌드에서 확장을 해서 도형화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그룹 풀기를 해서 선택을 딱 해주시면 되는데 그룹 풀기를 했음에도 다시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룹 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면 위에 것만 잡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색깔을 넣어주시게 되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스파인 바꾸기를 알아볼게요. 스파인 바꾸기 하니까 되게 어려우시죠? 스파인 바꾸기는 간단하게 경로를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게 스파인 바꾸기인데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조금만 축소를 하도록 하고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특수문자에서 하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특수문자를 사용하실 때는 미음을 누르시고 키보드에 한자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저는 하트를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색상도 빨간색을 칠하고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조금 짙은 걸 넣어보죠. 사이즈를 좀 줄여놨어요. 요 하트를 원하는 경로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경로는 뭐냐면 펜으로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펜을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에 선을 지그시 누르면 호도 있고 나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호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시면 호가 그려지죠. 그리고 선의 색깔이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의 색깔을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이 하트가 여기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전독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모양을 돌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실 때는 일단은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될 거니까 크기는 미리 사전에 조금 조정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할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적용할 경로 있죠. 경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둘을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이 블렌드 만든 거를 이 경로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블렌드에서 말 그대로 스파인 바꾸기. 말이 어려운데 스파인이라는 건 경로에 적용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됐죠. 이때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에 가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지금 매끄러운 색상이니까 전체 적용이 된 거잖아요. 지정된 단계로 나는 5단계만 해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면 어때요? 하트가 5개가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블렌드 옵션에 보면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방향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경로를 설정했을 때만 활성은 항상 되는데 적용이 되질 않거든요. 지금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경로를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바로 패스 정렬이라는 것은 경로에 따라서 바로 모양도 같이 적용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도구 상자에서 여기 블렌드 도구로도 가능해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별을 하나 그리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뒀어요. 네, 면에라 가요. 그 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칠하시고 그리고 나서 꼭 오브젝트의 블렌드로 가지 않으셔도 여기에 도구에 있는 블렌드 도구 있죠. 이걸 가지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요. 꼭 메뉴상에 가지 않으셔도 도구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2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죠. 동일한 거니까 어떤 걸 사용해 쓰셔도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블렌드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께서 응용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드 만들기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